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죠. 바이러스가 도대체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면서요? 네, 생명체가 아니죠. 예.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는 아니고, 그렇다고 무생물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기생생물이죠. 우리 지금 현재 보통 사람 몸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아, 그럼요. 지금 PD님 3차 신경절에 허피스 바이러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피곤하시면 이제 RNS를 터지실 거예요. 헤르페스 있고. 예. 뭐 그리고 몇 종류의 바이러스가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세균으로 따지면 사실 저희 세포수보다 훨씬 많은 10쪽에 넘게 저희 덮여 있잖아요. 그 중에 바이러스는 몇 개 정도가? 글쎄요,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쪽에? 더? 1쪽이요? 보통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게 시기마다 너무 달라서 오늘 컨디션이 만약에 안 좋으신 날이면 허피스 바이러스는 아마 10의 7승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수포 하나에 10의 7승이면 수포 하나예요? 예. 10의 7승이면 몇 개죠? 100만 개? 네. 그 카운팅 한다는 자체가 사실 무의미할 정도로 그냥 1쪽에는 넘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일단 심각한 탈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같이 살아서 그런가요? 예, 지금 저희 몸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은 같이 진화한 거예요. 지금 숙주의 어댑테이션이 된 거거든요. 숙주 적응화가 완벽하게 이루어낸 바이러스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IV, 에이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레살했잖아요. 걸리면 죽었듯이. 굉장히 병성이 컸지만 지금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 지금 거의 40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에이즈에 의해서 죽지 않거든요. 이 에이즈 바이러스도 사람한테 많이 어댑테이션 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려고 많이 병성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처럼 바이러스는 고작 지금 한 몇십 년 안 됐는데 이 정도로 많이 어댑테이션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예전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해온 이 바이러스들은 지금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들 아무런 증상이 일으키지 않고 아마. 근데 똑같이 모든 동물에도 있을 거고. 그 동물에 있는 게 이제 말썽을 피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박쥐였고, 박쥐에서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오면. 근데 바이러스가 추운 데서는 잘 산다면서요? 네, 되게 단백질 구조이기 때문에 저온일 때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멸하거나 뭐 불안전해지죠. 아무래도 이 단백질이라는 구조체가 고열에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온일수록 어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탄탄하고 살기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봄 되고 그러면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적어도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바이러스가 살기 힘든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지금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특히 이런 게 터지면 완전히 바이러스는 뭐 괴멸시켜서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이 사는 게 맞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치료제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뭐 바이러스는 뭐 없어서는 안 되죠. 박테리오파지도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박테리오파지가 뭐냐면 박테리아를 말 그대로 죽이는 바이러스예요. 저희가 이 공기 중에도 박테리오파지가 엄청 많고요. 그 바이러스가 많고 바다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쏟아내는 모든 오물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바다가 정화되는 이유는 이 박테리오파지 때문에 바다가 정화돼요. 박테리오파지란 말 그대로 바이러스 때문에. 박테리아를 다 먹어서 정화시키거든요. 근데 또 박테리오파지가 또 스스로 너무 많아지면 또 자기 스스로 숫자를 또 맞춥니다. 굉장히 이 지구를 이렇게 온전하게 계속 유지해주게 하는 이 바이러스 덕분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소독을 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소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역가를 낮출 수 있죠. 사멸시키기보다는 그 소독이란 건 항생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케미컬이죠. 말 그대로 단백질의 외막을 부신다거나 불활화시킨다거나 그런 페놀류의 이런 화학 물질로 인해서 바이러스 구조체를 그냥 이렇게 녹이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러스 역할을 낮추죠. 소독제, 그래서 소독제는 뭐 어디 가나 많이 사용하시고, 그다음 손 소독제도 알코올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이제 단백질을 부시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제 불활화시키고. 근데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는 진화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왜 변종이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시 스피시즈로 존재해요. 진화라는 게 진화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복제하다가 오류가 나는 거죠. 복제하다가 오류가 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쥐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제한 걸 복제하다가 오류로 된 이런 변이를 그 변이 중에 또 굉장히 또 잘 자라는 어떤 도미넌트한 게 하나 살아남을 거거든요. 네. 서바이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그것이 셀렉션돼서 또 셀렉션돼서 굉장히 어떤 본인의 오류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화이기도 하죠. 밖에서 보면. 이 변이는 막을 수 없고, 변이를 쫓아 우리가 계속 백신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계속 저희가 그걸 변이를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말 그대로. 그건 AI로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이제 뭐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하면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 수준까지는 있어요, 사실.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에 몰랐던 인플루엔자가 8개의 진이 서로 리컴비네이션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또 예측이 된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변이 중에 어떤 부분이 변이될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빌 게이츠가 변종 바이러스가 핵폭탄보다 무섭고 지구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굉장히 두려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혹시 그거 같아요. 공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심리에 의한 좀 무방비의 사람들의 공포, 이거에 의해서 정말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든 어떤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지옥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삶이 파괴된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워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하고, 그리고 어떤 질병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심리적인 말고 질병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희가 1918년도 스페니쉬 플루 때문에 한 4천만 명 정도가 1억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확대하면 1억까지 가죠. 왜냐면 이 기저질환에 의한 추가 사망자까지 다 카운팅하면 그렇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2차 세계대전 수준이잖아요.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감염병에서 정말 팬데믹이 일어나면 굉장히 인류 어떤 인구가 분명히 많이 손실되겠죠. 예측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측하는 앞으로 도래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에볼라나 에볼라는 또 에볼라 같은 거는 확산은 늦게 되지만 치사율은 높잖아요. 그게 바이러스의 성격이에요. 치사율이 높을수록 전파율은 떨어집니다. 숙주가 죽으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전파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할 거예요. 숙주가 안 죽는 형태로. 그러면 더 약해지는 거죠. 에볼라 같으면서 전파가 빨리 되는 그런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건 되게 서로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바이러스는 분명히 전파는 잘 안 될 거예요. 다만 지금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인플루엔자처럼, 인플루엔자에 의해서도 사실
인플루엔자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에 걸린 다음에 그 기저질환에 있던 뭐 또 호흡기 천식이 있던 환자거나 뭐 당뇨가 있던 환자거나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이 걸렸을 때 사망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전파력도 좋고 어느 정도 다른 기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실 무서운 거죠. 인플루엔자 같이. 예.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런 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했었죠. 사실 옛날에 생물 무기. 예.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H5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연구용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철회한 적이 있거든요. 수년 전에. 그리고 공개도 안 했고요. WHO와 CDC에서 이거는 서로 하지 말자. 그래서 공개를 안 했던 케이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연구용으로 만들었지만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 고병원성이지만 전파도 잘 되는 이종간 전파도 잘 되는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연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만 뭐 그런 바이러스들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예방법이요. 네. 마스크 KF80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오면서 저 마스크를 안 하고 왔는데 사실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반 마스크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말 날라오는 것만 막을 수 있으면. 네. 그다음 마스크, 그다음 손 씻는 거. 예, 그 정도만 잘하시면. 손은 30초 동안. 예. 그 아까 제가 그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KF80이 보통 미세먼지 막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정말 지금 이런 발생지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지. 이 생활 내는 일반 마스크라도. 일반 마스크만 해도 충분하니까. 왜냐면 마스크 풍기 현상이 일어나서 난리더라고요. 네. 과대 반응인데 마스크, 손 씻기. 네. 그다음에 기침할 때 이게 가리고 마스크 없으면 네. 이걸로 가리고. 네. 그다음 사람 많은데 안 가는 거. 그것도 예, 병원이나 예. 말고 또 있어요.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예방할 때요. 거의 그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환자들이 네. 감염된 환자들이 지나다녔던 극장이나 식당이나 네. 이런 데를 가지 말자. 그거는 지나친 거예요. 좀 그건 지나치고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막 정말 이렇게 막 손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되기는 좀 힘들고 제일 중요한 건 능동력과 말씀드린 것만 유의해 환자들 관리하는 거. 예. 그 백신은 지금 개발한다고도 늦는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제 마우스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지금 분리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마우스에다가 적응을 시켜야 돼요. 마우스에다 일부러 감염을 시켰을 때 이 마우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병원성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이 마우스에다 적응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맞는 리셉터를 트랜스제닉한 마우스를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럼 그때 만들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급성 감염병에 대한 어떤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이 좀 안 되는 이유가 수년간 돈을 들여서 연구비를 들여서 이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에서 치료제를 만들었다 한들 나중에 1상이 넘어서 2상이 넘었고 임상 3상 갔을 때 3상이라는 얘기는 감염 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트라이얼 할 만한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한 몇 년 동안 만들었는데 임상 3상을 못한다. 이 말은 이제 기업체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난해하죠. 그러면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 6개월이 지나서 네. 일단 잠잠해졌어요. 또 몇 년 있다가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그때는 또 변종이 나옵니까? 그때는 완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최근 2017년도에 국내 동굴에서 발견했을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의 상동성이 있었거든요.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근데 지금 벌써 87%나 가까워졌었거든요. 그러면 뭐 몇 년 후에 또 더 사스 코로나랑 가깝거나 그건 완전히 또 다른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를 예측하고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네, 좀. 그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게 있고 또 변종이 나오고 패스트도 지금도 아직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도 계속 있죠. 천연두 예. 뭐 있는데 지금 발병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위생이 좋아져서 그런가요? 지금은 이제 박멸됐다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 예, 이제 또 모르는 거죠. 지금 왜냐면, 사실 뭐 예전에 다른 러시아에서도 뭐 바이러스가 갑자기 튀어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60년도에 원래 예전에 있던 바이러스가 몇십 년간 박멸됐다고 생각했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튀어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연구소에서 사고로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테러에 의해서 유출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박멸됐다고 공식 선언하더라도 언제 어디선가 또 테러에 의하든 아니면 의도에 의하든 뭐 나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위생 상태가 좋고 깨끗하면 네. 나오지 않아요? 이게 되게 예전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 내성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 아시죠? 예. 폴리오 바이러스가 언제 급격하게 터졌냐면 1900년도 초반에 영국에서 갑자기 터졌어요. 1900년도 그전에는 초반에. 안 나타나다가. 네. 그게 왜 그랬냐면 그전에는 그 1900년도 초반에 급격하게 위생 관리가 좋아졌거든요. 영국이 위생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그전에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연계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추셨단 말이죠. 네. 약한 정도로.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면역화돼 있던 거죠. 근데 그 1900년도 초반에 급격하게 그 위생 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그 폴리오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계 면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어린아이들한테 폴리오 바이러스가 발병이 됩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그러니까 위생이 좋아졌던 게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는 면역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전 우리끼리도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릴 때 막 땅에 네. 있는 거 주워 먹고 막 코 흘리고 맞아요. 위생 상태가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튼튼한 게 아닌가. 면역 맞아요. 교육도 많이 받고 몸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분명히 이런 바이러스가 불활화돼서 죽었겠지만 이런 단백질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희한테 자연적으로 면역을 시켜줬었던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 폴리오 바이러스가 갑자기 터져요.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뭐 이제 깨끗하고 위생 시스템이 이제 좋아진 생활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연계에서 면역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인공적으로 그러면 이제 예방주사 백신을 꼭 맞아야 돼요. 백신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예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 빨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진 못하고 진단을 빨리 해서 고립화시키긴 해야 돼요. 그 고립화는 진단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단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항상 뭐 예를 들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뭐 정부나 학교 차원에서 지원 같은 거 안 하다가 이런 큰일 터지면 막 맞아요. 인터뷰하고 막 이러면서 또 관심 가졌다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지금 우리나라 바이러스 우리 앞날을 위해서도 연구나 이런 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원이나 아니면 연구 상황? 작년에 저희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재단에 어플라이해서 거의 비슷한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 연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 아직 연구자 어떤 그룹에서 따져보면 좀 젊은 측에 속해요. 그래서 좀 기회를 많이 못 받았죠. 근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기회가 저희까지는 아직 안 내려와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연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중화? 아직은 많이 좀 미흡하다. 미흡하죠. 예.
아직은 좀 관료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왜냐면 이런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는 5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연구 테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 과제가 연차 실적을 요구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